23일째 셧다운! 으아! 이 한 문장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워싱턴 DC 백악관. 성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미국 연방정부가 멈춘 겁니다. 대체 셧다운이 뭘까요? 왜 세계 최강국이 이런 상황에 빠진 걸까요? 더 놀라운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지난 40년간 21차례나 셧다운을 겪었어요. 그리고 매번 세계는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23일, 거의 한 달간 정부가 멈췄어요.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고 국가 서비스는 마비됐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부 폐쇄가 아닙니다. 세계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조용히 버티고 있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워싱턴 DC 2019년 12월 22일 한겨울의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백악관 앞 수백 명의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어요. 우리의 급여를 달라. 셧다운을 끝내라. 연방 공무원은 정치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연방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출근하지 못하고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어요. 오늘로 23일째입니다. 한 공무원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셧다운된 지 23일째예요. 저는 국토안보부 직원입니다. 하지만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의회와 대통령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요구했고 민주당 의회는 거부했어요. 그 사이에 우리는 희생양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공무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도 협상이 결렬됐어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워싱턴 국회의사당. 의회 회의실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벽 예산 57억 달러를 승인하십시오. 공화당 원내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경 안보가 위태롭습니다. 안 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반박했습니다. 장벽은 비효율적이고 비용만 낭비하는 정책이에요. 우리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계속 멈춰 있을 겁니다. 공화당 측이 위협했습니다. 연방 공무원들의 고통은 당신들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요? 민주당 측이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이 불합리한 요구를 철회하면 됩니다. 이건 인질극이에요. 회의는 결렬됐습니다. 23일째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어요. 뉴욕 CNN 스튜디오. 긴급특보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23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 셧다운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과거 셧다운 기록들이었습니다. 1995년대부터 현재까지 미국은 21차례 셧다운을 겪었습니다. 앵커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가장 깁니다. 23일. 그리고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아요. 전문가와 연결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정치학 교수가 나타났어요. 교수님, 왜 이렇게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까? 양당의 극심한 대립 때문입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희생자입니다.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8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중 50만 명은 무급으로 일하거나 집에서 대기 중입니다. 워싱턴 연방정부청사. 건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복도가 사람들로 붐빕니다. 한 기자가 리포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셧다운으로 대부분의 공무원이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잠긴 사무실 문을 비췄습니다. 국립공원관리국 환경보호청, 상무부 모두 문이 닫혀 있습니다. 필수 인력만 무급으로 일하고 있어요. 기자가 계속했습니다. 보안요원, 항공관제사, 국경수비대. 그들은 출근하지만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워싱턴 레이건 공항. 항공관제탑에서 관제사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편의호사, 활주로 3승인. 관제사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유나이티드 823 대기하세요.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휴게실. 동료 관제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23일째 무급 근무입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출근은 하지만 월급이 없어요. 집에서는 청구서가 쌓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축이 바닥나고 있어요. 다음 달 집세를 못 낼 수도 있습니다. 런던 BBC. 특집 뉴스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 기록 경신.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23일째 정부 마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나레이션이 흘렀어요. 의회와 대통령의 예산 분쟁으로 연방정부가 멈췄습니다. 80만 공무원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는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입니까? 앵커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교 전문 기자가 답했습니다. 양당이 국가보다 정치를 우선시하고 있어요. 공무원과 국민이 희생되는 동안 정치인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파리 르몽드. 프랑스 일간지도 보도했습니다. 미국 시스템의 결함 셧다운이 말해주는 것. 미국은 자국의 민주주의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한 달 가까이 멈춰 있는 나라가 정상입니까? 이는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입니다. 베를린 슈피겔. 독일 주간지의 표지였습니다. 대형 사진이 실렸어요. 텅 빈 백악관 집무실 사진이었습니다. 캡션이 달렸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민낯 미국 정부 셧다운. 도쿄 아사히 신문도 주목했습니다. 미국 정부 마비 23일째. 끝 보이지 않아. 동맹국 미국이 내부 문제로 흔들리고 있다. 이는 국제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 트럼프가 참모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여론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병 예산을 받아내야 해요. 이건 내 공약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은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치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에요. 미국 연방정부가 멈췄습니다. 23일째. 세계 최강국의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완벽하다고 믿었던 미국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워싱턴 DC 한 아파트. 이른 아침 알람이 울렸습니다. 제임스. 35세. 국토안보부 직원이었어요. 또 출근해야 하는군. 그가 중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오늘도 월급 없이 일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셧다운이 끝나면 밀린 급여를 받겠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이번 달 집세를 어떻게 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축으로 버텨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임스가 정장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 연방 공무원 마이클의 집이었습니다. 아빠 학교 급식비 내야 해요. 10살 딸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마이클이 지갑을 열었어요. 20달러밖에 없었습니다. 이걸로 일주일을 버텨야 하는데.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슈퍼마켓 청구서가 왔어요. 500달러예요. 이번 달은 미뤄야 할 것 같아. 마이클이 답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도 거의 다 찼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해요?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부가 다시 열릴 때까지요. 나도 어쩔 수 없어. 워싱턴 푸드뱅크.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연방 공무원들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설명했습니다. 셧다운으로 월급을 못 받아서 식료품을 받으러 왔어요. 줄에 선 사람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 제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한 여성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환경보호청에서 15년 일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푸드뱅크에서 식료품을 받아야 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부끄럽죠. 하지만 아이들을 먹여야 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뉴욕 CNN 특집 리포트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연방 공무원 50만 명이 무급 근무 중입니다. 앵커가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출근하지만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화면에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국경수비대 요원이었어요. 저는 매일 국경을 지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3주째 월급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다음은 교도관 인터뷰였습니다. 연방 교도소에서 일합니다. 수감자들을 관리하는 건 스트레스가 심한 일이에요. 그런데 월급 없이 일하라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워싱턴 연방공무원 노조 사무실.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조합원들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노조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급으로 일할 수 없다고 해요. 파업을 고려해야 합니까? 한 간부가 물었습니다. 연방 공무원은 파업이 불법입니다. 위원장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조합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집세를 못 내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어요. 한 간부가 보고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를 넘긴 사람, 자동차 할부금을 못 내는 사람, 아이 학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의료비는 어떻습니까? 더 심각합니다. 또 다른 간부가 말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못 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조합원도 있어요. 워싱턴 종합병원. 한 간호사가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연방 공무원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이에요.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왜 그렇습니까? 경제적 압박 때문입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월급이 없는데 청구서는 쌓이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들죠. 뉴욕 월스트리트 저널. 경제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셧다운의 경제적 타격 1일 10억 달러 손실. 제목이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미국 경제가 하루 10억 달러씩 손실을 보고 있다. 공무원들의 소비 감소, 정부 서비스 중단, 계약업체 피해 등이 누적되고 있다.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50만 명의 공무원이 월급을 못 받으면서 소비가 급감했다. 이는 소매업, 외식업, 서비스업 전반에 타격을 주고 있다. 워싱턴 국립공원 입구. 폐쇄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관광산업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자가 리포트하고 있었어요. 국립공원이 문을 닫으면서 관광객이 급감했습니다. 주변 호텔, 식당, 기념품 가게들이 손님이 없어 한산합니다. 한 식당 주인이 인터뷰했습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공원이 열려야 관광객이 오는데 셧다운으로 문이 닫혔습니다. 이러다가 문 닫아야 할지도 몰라요. 마이애미 공항. 보안 검색대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항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무급 근무에 항의해서요. 일부 노선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한 승객이 불만을 토로했어요. 3시간째 기다리고 있어요. 비행기는 언제 뜨는지 모르겠고요. 이게 미국입니까? 또 다른 승객이 화를 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더니 공항도 제대로 운영 못하네요.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룸.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공무원들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경 안보가 더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은 언제 월급을 받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셧다운이 끝나면 밀린 급여를 모두 받게 될 겁니다. 언제 끝납니까?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면 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겁니까? 또 다른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인질이 아닙니다. 대변인이 당황했습니다. 이건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예요. 뉴욕타임스 사설. 비판적인 칼럼이 실렸습니다. 50만 명의 희생양 셧다운의 진짜 피해자들. 정치인들이 싸우는 동안 50만 명의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들은 월급 없이 일하거나 집에서 대기 중이다. 집세, 식비, 의료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이것이 세계 최강국의 현실이다. 워싱턴 제임스의 집. 저녁 식탁이 초라했습니다. 오늘은 파스타뿐이네요. 아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기를 살 여유가 없어요. 괜찮아. 제임스가 위로했습니다. 셧다운이 끝나면 나아질 거야. 정말 끝나기는 할까요?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끝나야죠. 제임스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모르겠어. 정치인들은 우리 걱정 안 하는 것 같아. 50만 명의 공무원이 월급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출근하지만 월급은 없었어요. 미국 사회의 균열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워싱턴 레이건 공항 관제탑. 오후 3시.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교대합니다. 데이비드가 헤드셋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38세. 15년 경력의 항공관제사였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동료가 말했습니다. 월급은 언제 나올까? 글쎄. 데이비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4주째 무급이야. 끝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버티고 있어? 버티는 게 아니라 부업하고 있지. 데이비드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버 운전. 뭐라고? 항공관제사가 우버를? 먹고 살아야 하잖아. 저녁 6시. 데이비드는 정장을 벗고 청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그의 차. 토요타 캠리 뒷좌석에 우버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오늘도 시작이다. 그가 중얼거리며 앱을 켰습니다. 첫 손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운타운까지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데이비드가 운전을 시작했어요. 무슨 일 하세요? 여성이 물었습니다. 항공관제사입니다. 데이비드가 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버를 하고 계시네요? 셧다운 때문이에요. 월급이 안 나와서 부업하고 있습니다. 항공관제사가요? 여성이 놀랐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전문직인데.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데이비드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밤 11시. 데이비드는 8명의 손님을 태웠습니다. 수입은 $60였어요. 하루 종일 일해서 $60.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관제탑에서는 시간당 $40를 받는데 여기서는 시간당 $10도 안 되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어요. 어서 와요.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얼마 벌었어요? $60. 그것밖에? 아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내일 자동차 할부금 $200를 내야 하는데. 알아. 며칠 더 일하면 모을 수 있을 거야. 뉴욕 라과디아 공항. 또 다른 항공관제사 이야기였습니다. 사라. 42세. 20년 경력이었어요. 저도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주말에 웨이트리스로 일해요. 항공관제사가 웨이트리스를요? 기자가 놀랐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사라가 답했습니다. 집세, 식비, 아이들 학비. 저축으로는 한 달도 못 버팁니다. 얼마나 버십니까? 주말 이틀 일하면 $200 정도요. 팁 포함해서요. 힘들지 않습니까? 엄청 힘들죠.
사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일에는 비행기 수백 대를 관제하고 주말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나릅니다. 이게 전문직의 현실이에요. 워싱턴 국경수비대 막사.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호세. 32세. 국경수비대원이었어요. 동료들이 속속 부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 경비 아르바이트, 배달 일.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당신도 하십니까? 네. 저는 밤에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합니다. 국경수비대원이 편의점에서요? 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해요. 그러고 8시에 국경 초소로 출근합니다. 잠은 언제 잡니까? 오후에 2~3시간 자요. 그게 전부입니다. 버틸 수 있습니까? 버텨야죠. 가족을 먹여야 하니까요. CNN 특집 리포트. 셧다운의 숨은 피해자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연방 공무원들이 생계를 위해 부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앵커가 보도했습니다. 항공관제사, 국경수비대원, 교도관들이 우버, 배달,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화면에 인터뷰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낮에 교도소를 지키고 밤에는 피자 배달을 합니다. 한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항공보안요원인데 주말에 청소 일을 해요. 또 다른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전문직들이 막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분석했어요. 이는 미국 공공부문의 위기예요. 숙련된 전문가들이 생계를 걱정하며 부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방항공청 노조 사무실. 긴급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항공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노조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관제사들이 이중 근무로 지쳐 있어요. 낮에는 항공기를 관제하고 밤에는 부업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피로 누적입니다. 위원장이 답했습니다. 관제사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직업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 조합원들은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항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부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즉시 셧다운을 끝내십시오. 위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뉴욕 라과디아 공항 레스토랑. 주말 오후였습니다. 사라가 웨이트리스 유니폼을 입고 일하고 있었어요. 주문하시겠어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가 항공관제사인지 몰랐습니다. 스테이크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사라가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갔어요. 잠시 쉬는 시간. 그녀가 동료 웨이트리스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평일에는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항공관제사예요. 정말요? 그런데 왜 여기서? 셧다운 때문이에요. 월급이 안 나와서요. 믿을 수 없어요. 항공관제사가 웨이트리스를 하다니. 이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사라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데이비드가 다시 우버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을 태우고 공항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저기가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 데이비드가 관제탑을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서 항공기들을 관제해요. 그런데 지금은 우버를 하시네요. 손님이 말했습니다. 네. 아이러니하죠. 데이비드가 답했습니다. 낮에는 수억 달러짜리 항공기들을 안전하게 관제하지만 밤에는 시간당 10달러 벌려고 우버를 합니다. 미국이 이래서야. 손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이 이렇습니다. 데이비드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지만 공무원들은 부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 칼럼. 정장을 벗고 우버를 잡는 전문직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항공관제사가 우버를 운전하고 국경수비대원이 편의점에서 일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인가? 연방 공무원들은 국가를 지키는 전문가들이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생계를 위해 부업에 매달리고 있다. 이는 미국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이다.
밤 11시. 데이비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70. 그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조금씩 모으고 있어. 언제까지 일해야 할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부가 다시 열릴 때까지. 데이비드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일 또 관제탑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또 우버를 해야 해. 이게 항공관제사의 삶이야. 정장을 입은 항공관제사가 퇴근 후 우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게 미국의 현실이었어요. 생계를 위해 부업에 나서는 전문직들. 셧다운이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워싱턴 국립문서보관소. 한 역사학자가 낡은 사진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1945년대 미국. 그가 흑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전후 미국은 세계의 기준이었어요. 완벽한 시스템, 강력한 정부, 풍요로운 사회. 사진 속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공무원들이 청사에서 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당시 미국 공무원은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역사학자가 설명했습니다. 안정적인 급여, 확실한 복지, 사회적 지위. 모든 게 보장됐죠.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케네디는 말했습니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라. 당시 미국인들은 정부를 신뢰했어요.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공무원들은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월급을 못 받아 부업을 합니다. 이건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미국사 강의실이었습니다. 미국 정부 시스템의 변화를 살펴봅시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미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었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정부 신뢰도 추이였어요. 1950년대 정부 신뢰도는 80%였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20%도 안 돼요.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정치 양극화, 정부 셧다운, 부채 위기. 교수가 답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의 싸움터가 됐죠. 셧다운도 그중 하나입니까? 대표적인 예입니다.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셧다운은 없었어요. 하지만 1980년대 이후 21번이나 발생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정부가 한 달씩 멈추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런던 킹스칼리지 정치학과 비교정치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을 분석해봅시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한 학생이 답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예산안이 부결되면 의회가 해산되고 총선이 치러져요. 정부가 멈추지 않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독일, 일본, 캐나다 모두 유사한 시스템이에요. 정부 운영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미국만 특별합니까? 미국 시스템의 결함입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의회와 대통령의 견제와 균형이 지나쳐서 교착 상태가 발생하면 정부가 멈춰요. 이는 설계상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타협이 있었어요. 교수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양당이 극단적으로 대립합니다. 타협은 배신으로 여겨지죠. 그래서 셧다운이 반복되는 겁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교 행정학 강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때 세계의 모범이었던 나라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답했습니다. 항공관제사가 우버를 운전하고 국경수비대원이 편의점에서 일해요.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20년 전에는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학생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완벽했어요. 모든 나라가 미국을 부러워했죠. 하지만 지금은 미국을 동정합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믿었던 게 무너지고 있어요. 이는 우리에게도 교훈입니다. 어떤 시스템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뉴욕타임스 아카이브. 기자가 과거 기사들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 기사를 봅시다. 그가 화면을 띄웠어요. 미국 공무원,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직업. 제목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공무원은 종신 고용이 보장됐고 연금도 확실했어요. 모든 나라가 이 시스템을 부러워했습니다. 다른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1980년대였어요. 미국 정부 세계 효율성 1위. 미국 연방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요? 기자가 최근 기사를 띄웠습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 41제 계속. 연방 공무원 푸드뱅크에 줄 서. 항공관제사 생계 위에 우버 운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한때 세계의 기준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반면교사가 됐어요.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 정부 효율성 포럼이 열렸습니다. 미국 정부 시스템의 위기를 논의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효율적인 정부의 모델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 전문가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반복되는 셧다운, 부채 한도 위기, 정치 교착. 이는 시스템 실패의 증거입니다. 과거에는 달랐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세계 최고였어요. 하지만 정치 양극화가 시스템을 망가뜨렸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많은 나라가 미국보다 나아졌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가 답했습니다. 한국, 싱가포르, 북유럽 국가들. 이들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부를 운영하고 있어요. 미국은 배워야 합니까? 배워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오만함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좋은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해요.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 미국의 황금기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19만 5,060년대 사진들이 전시돼 있었어요. 번영하는 미국 강력한 정부, 행복한 국민들. 한 관람객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때가 좋았어요. 정부를 신뢰했고 미래가 밝아 보였죠. 지금은요? 옆 사람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정부를 믿을 수 없어요. 한 달씩 멈추는 정부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미국이 변했습니다. 첫 번째 관람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세계의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뒤처지고 있어요. 뉴욕 유엔 본부 로비. 각국 외교관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국 셧다운을 어떻게 봅니까? 한 외교관이 물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독일 외교관이 답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멈추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미국은 더 이상 모범이 아닙니다. 프랑스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을 부러워했지만 지금은 동정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게 배워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 달씩 멈추고 공무원들이 부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모습. 세계의 기준이었던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시스템의 균열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정부 서울청사. 같은 시각 한국에서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무실은 활기가 넘쳤어요. 컴퓨터가 켜지고 전화벨이 울리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민원 처리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어제 1200건 접수, 1100건 처리 완료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서울 지하철 2호선.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역은 강남역입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지하철은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3분 간격.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한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 40일째. 헤드라인이 떴어요. 미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부가 한 달씩 멈춘다니.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서울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신청하러 왔습니다.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네, 서류 확인하겠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했어요. 오늘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빠르네요. 시민이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멈춰서 이런 일도 못한다던데요. 우리는 그런 일 없습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부는 항상 작동해요. 국민을 위해서요. 세종시 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예산실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겠습니다. 국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각 부처 요구사항을 검토했습니다. 총 600조 원 규모입니다. 의회와 협의는요? 순조롭습니다.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여야 모두 큰 틀에서 동의했어요. 세부 조정만 남았습니다. 언제 통과됩니까? 12월 초 본회에 통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세요. 예산안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정치 싸움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 외교부. 한 외교관이 CNN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셧다운 40일째. 연방 공무원 무급 근무 계속. 화면에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외교관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예산안 하나 때문에 정부가 한 달씩 멈춘다니요.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동료가 답했습니다. 예산안이 부결되면 전년도 예산으로 운영해요. 정부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첫 번째 외교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가는 멈춰서는 안 돼요. 국민이 의존하니까요. 제네바 유엔본부. 한국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각국 정부 운영 현황을 공유하겠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미국 대표님, 셧다운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미국 대표가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의장이 한국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상 운영 중입니다. 한국 대표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모든 공공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되고 있어요. 셧다운 가능성은요? 없습니다. 한국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그런 상황을 허용하지 않아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대조가 선명했어요. 런던 파이낸셜 타임스. 비교 기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vs 한국 정부 운영의 두 모델. 제목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갔어요. 미국은 41제 정부가 멈춰 있다. 80만 공무원이 무급 상태이고 국가 서비스는 마비됐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 모든 것이 규칙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한국의 예산 시스템은 정부 셧다운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예산안이 부결되어도 전년도 예산으로 정부를 운영한다. 정부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진짜 안정적인 시스템이다. 뉴욕타임스도 주목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정부 안정성. 미국이 내부 갈등으로 정부를 멈추는 동안 한국은 흔들림 없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공무원들은 정시에 월급을 받고 국민들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누린다. 미국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의 시스템 안정성이다. 서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600조 원을 승인하시겠습니까?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손을 들었어요. 가결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부 조정은 계속하겠지만 큰 틀은 통과됐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차질 없이 운영될 겁니다. 회의실 밖 한 야당 의원이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부를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가 강조했습니다. 예산안에 이견이 있어도 협상으로 해결해요. 정부를 인질로 잡지 않습니다. 미국과는 다르군요. 한 기자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의원이 답했습니다. 미국은 정치 싸움을 위해 국가를 멈춰요. 하지만 우리는 국가를 우선시합니다. 서울행정안전부 공무원 급여 담당 부서였습니다. 이번 달 급여 지급 완료했습니다.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전국 100만 명 공무원 정시 지급 완료. 문제는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돼 있고 시스템이 안정적이니까요. 미국에서는 공무원들이 월급을 못 받는다던데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무원 급여는 최우선이에요. 국가 운영의 기본이니까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셧다운을 어떻게 봅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시스템 실패입니다. 행정관이 답했습니다. 정치가 국가 운영을 마비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행정관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부 셧다운을 원천 차단해요. 예산안이 늦어져도 전년도 예산으로 운영합니다. 다행입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국가는 멈춰서는 안 되니까요. 국민이 의존하고 있어요. 서울 광화문광장. 시민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한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미국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미국 공무원들이 푸드뱅크에서 식료품 받는다네. 그가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아. 미국이 그렇게까지 됐어? 우리가 훨씬 낫네요. 옆 사람이 답했습니다. 정부는 항상 돌아가고 공무원들은 정시에 월급 받고. 이게 정상 아닙니까? 맞아요. 한국이 훨씬 안정적이에요. 첫 번째 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을 부러워하던 시대는 지났어요. 대한민국 정부청사, 공공기관, 지하철, 공공서비스. 모든 것이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미국과 달리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국가 시스템의 힘이었습니다. 국가의 신뢰는 말이 아니라 운영력에서 나왔습니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현대사 전시관. 낡은 흑백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1953년 한국 전쟁 직후. 큐레이터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사진 속에는 폐허가 된 서울이 보였어요. 무너진 건물, 굶주린 사람들. 당시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큐레이터가 설명했습니다. 1인당 GDP 67달러.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가난했어요.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미군 부대 앞에서 구호물자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미국의 원조로 연명했습니다. 식량, 의약품, 생필품. 모두 미국에서 왔죠. 그때 우리는 미국을 동경했습니다. 큐레이터가 계속했습니다. 미국은 완벽한 나라였어요. 풍요롭고 강하고 안정적이었죠. 모든 한국인이 미국을 꿈꿨습니다. 1960년대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사진 속에 박정희가 존슨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미국의 시스템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큐레이터가 설명했습니다. 행정 시스템, 경제 정책, 교육 제도. 모두 미국을 모방했어요. 미국이 우리의 선생님이었습니다. 1970년대 사진. 한국 공무원들이 미국에서 연수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공무원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의 정부 운영을 배우기 위해서요. 당시 우리에게 미국은 절대적 기준이었어요. 서울한국개발연구원 자료실. 한 연구원이 옛 보고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1975년 보고서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목은 미국 정부 시스템 연구예요.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미국의 정부 운영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우리는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당시 우리는 미국을 그렇게 봤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완벽하고 본받아야 할 나라로요. 다른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1980년대 자료였어요. 미국 연방 공무원제도 연구. 미국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급여와 복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우려 했던 겁니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장점을요.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우리가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연구원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미국이 흔들리는 동안 우리는 안정적이에요. 서울 외국어 고등학교 1990년대 졸업 앨범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모두 미국 유학을 꿈꿨어요. 한 동창회 모임에서 50대 남성이 말했습니다. 미국에 가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죠. 나도 그랬어. 옆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하버드, MIT, 스탠퍼드. 그게 우리의 꿈이었어. 많이 갔습니까? 우리 반에서 15명이 미국 대학에 갔어요. 첫 번째 남성이 답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미국에 남았고요. 그때는 미국이 최고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한국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에 남은 친구들 보면 불안해 보여요. 정부는 자주 멈추고 의료비는 비싸고 치안도 나빠졌어요. 한국이 훨씬 살기 좋죠. 옆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안정적이고 안전하니까요. 런던 LSE 정치경제대학원 비교정치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발전 과정을 분석해 봅시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하지만 70년 만에 선진국이 됐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한국의 GDP 추이였습니다. 1953년 1인당 GDP 67달러. 2023년 35,000달러. 무려 500배 성장입니다.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을 배웠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복사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상황에 맞게 개선했죠. 예를 들면요. 정부 예산 시스템입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미국 시스템을 배웠지만 셧다운을 막는 안전장치를 추가했어요. 예산안이 부결되어도 정부는 계속 운영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셧다운이 없는군요. 정확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했어요. 파리 시앙스포 정치대학원 한국 사례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독특한 나라입니다.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미국을 스승으로 삼았지만 스승을 넘어섰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요? 정부 안정성입니다. 발표자가 답했습니다. 미국은 40년간 21번 셧다운을 겪었어요. 한국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공무원 처우도 다릅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미국 공무원들은 정치 싸움의 희생양이 돼요. 한국 공무원들은 안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한국이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든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정부 안정성 측면에서는요. 서울 청와대 정책기획관실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한미 비교 분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이 말했습니다. 1950년대 우리는 미국을 동경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미국이 앞섰죠. 하지만 지금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기획관이 자료를 펼쳤어요. 정부 안정성, 공공서비스 효율성, 디지털 행정. 우리가 더 낫습니다. 경제는요? 1인당 GDP는 비슷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소득 불평등은 우리가 더 낫습니다. 사회 안전망은요? 우리가 훨씬 나아요. 건강보험, 연금, 실업급여.
미국보다 포괄적이고 안정적입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대통령이 감회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따라잡을 거라고는요. 따라잡았을 뿐 아니라 일부는 넘어섰습니다. 기획관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 한미 관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한미국 학자가 말했습니다. 1980년대 제가 처음 한국 갔을 때 한국은 개발도상국이었어요. 미국을 배우려는 학생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선생님이 됐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디지털 정부, 전자정부 시스템.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미국인으로서 어떻습니까? 복잡합니다. 학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부끄러워요. 우리가 도왔던 나라가 이제 우리보다 나아졌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성공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미국 원조의 성공이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뒤처졌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서울국립현대미술관 특별전 대한민국 70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입구에 2개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왼쪽 1953년 폐허의 서울, 흑백. 오른쪽 2023년 현대적인 서울 스카이라인, 컬러. 캡션이 달렸습니다. 1953년 우리는 미국을 동경했다. 2023년 우리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관람객들이 사진 앞에 서서 감회에 젖어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한 관람객이 말했습니다. 70년 만에 이렇게 변했다니. 우리가 부러워하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를 주목합니다. 옆 사람이 말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과거엔 미국을 부러워했습니다. 미국의 시스템을 배우고 미국을 꿈꿨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미국이 흔들릴 때 한국은 탄탄히 버티고 있었어요. 배우던 나라에서 비교되는 나라로 한국이 따라잡았습니다. 2025년 1월 5일 미국 셧다운 45일째.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워싱턴 백악관. 트럼프가 기자회견에 섰어요. 셧다운을 종료합니다. 그가 발표했습니다. 의회와 임시 합의에 도달했어요. 정부는 3주간 운영됩니다. 장병 예산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직 협상 중입니다. 트럼프가 답했습니다. 3주 후 다시 논의할 겁니다. 그렇다면 또 셧다운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가능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워싱턴 연방정부 청사. 공무원들이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한 공무원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45일 만이에요. 월급은 언제 나옵니까? 동료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후래요. 밀린 급여를 한꺼번에 준대요. 그동안 어떻게 버텼어요? 우버하고 저축 다 썼어요. 공무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3주 후 또 셧다운 될 수 있대요. 정말요? 네. 임시 합의일 뿐이래요. 두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뉴욕 CNN. 셧다운 종료 뉴스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45일간의 셧다운이 끝났습니다. 앵커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 해결책일 뿐 3주 후 재발할 수 있어요. 전문가와 연결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교수님, 근본적인 해결입니까? 아닙니다. 전문가가 답했습니다. 이건 임시 방편이에요. 3주 후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스템의 문제는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전문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 시스템은 근본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이를 고치지 않으면 셧다운은 반복될 거예요. 서울 청와대 상황실. 참모들이 미국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셧다운이 끝났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임시 합의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영향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답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흔들림 없이 운영됐어요. 미국의 혼란과 무관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스템의 힘입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강한 나라예요. 제네바 유엔본부 정부 효율성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미국 셧다운 사태를 평가하겠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45일간 세계 최강국의 정부가 멈췄어요. 이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다. 여러 대표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 대표님, 한국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방지합니까? 우리는 법적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한국 대표가 답했습니다. 예산안이 부결되어도 정부는 전년도 예산으로 운영돼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배워야 합니까? 권고합니다. 한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집니다. 정치 싸움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회의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런던 이코노미스트 표지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형 사진 2장이 실렸어요. 왼쪽 텅 빈 미국 연방정부 청사. 흑백톤. 오른쪽 사람들로 붐비는 서울 정부 청사. 컬러. 제목이 달렸습니다. 흔들리는 미국 BS 버티는 한국 위기가 증명하는 시스템의 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은 45일간 정부가 멈췄다. 80만 공무원이 무급 상태였고 국가 서비스는 마비됐다. 반면 한국은 어떠했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위기 속에서 진짜 강한 나라가 드러난다. 미국은 내부 갈등으로 흔들렸지만 한국은 버텼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을 쫓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비교되는 나라다. 뉴욕타임스도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 정부는 멈춰서는 안 된다. 미국이 45일간 혼란에 빠진 동안 한국 정부는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 공무원들은 정시에 월급을 받았고 국민들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누렸다. 미국은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 정부 안정성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을. 파리 르몽드 사설이 실렸습니다. 미국 시대의 종말, 한국 시대의 시작. 45일간의 셧다운은 미국 시스템의 종말을 상징한다. 더 이상 미국은 세계의 모범이 아니다. 반면 한국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부.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이것이 21세기의 기준이다. 서울 국회 본회의장. 시정연설이 열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단상에 섰습니다. 최근 미국이 45일간 정부 셧다운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안타깝게 지켜봤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어요. 공무원들은 헌신적으로 일했고 국민들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가 강조했습니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과거 우리는 미국을 동경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만들었어요. 미국보다 나은 시스템을요. 국민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가 마무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서울 광화문광장. 대형 전광판에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셧다운 45일 만에 종료. 한국 정부 안정성 세계 1위. 시민들이 전광판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자랑스럽네요.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나은 게 이렇게 많았어요? 많죠. 정부 안정성, 공공서비스, 의료 시스템. 옆 사람이 답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준이에요. 한국이 정말 대단해졌네요. 그렇죠. 미국이 흔들릴 때 우리는 버텼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45일간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어요. 위기 속에서 진짜 강한 나라가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을 쫓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비교되는 나라예요. 한국이 따라잡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자부심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대한민국의 시스템 안정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